안녕하세요, 드라이브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캐스퍼를 수령한 지 한 달하고도 한 10일 정도 지났습니다. 대략 한 달 동안 한 3,000km 정도 탔고요. 현재 키로수 3,435km. 그래서 제가 이 차를 어떻게 사게 됐는지부터 하면서 장점, 단점, 느낀 점 뭐 그런 것들을 말씀드려보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좀 켜봤습니다. 지난번에 오너 인터뷰 같은 경우는 저희 와이프랑 같이 진행해서 재밌게 촬영을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오너의 입장에서 장점, 단점을 말씀드리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일단 제가 이 캐스퍼 일렉트릭을 구매하게 된 이유는 제가 기존에 테슬라 모델 Y를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출퇴근 거리도 좀 많고 출장도 많다 보니까 거의 업무용으로 차를 타고 다니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차를 타고 다니는 일이 많다 보니까 테슬라를 혼자 타고 다니기가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일단 뭐 가격도 가격인데 크기도 중형 SUV이고 외산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를 빼거나 주차하면서 긁을까봐 좀 부담되는 일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저희 와이프 차를 출퇴근하면서 타고 다닐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당시 타던 차가 BMW 118D F20 바디 차량으로 디젤 차량으로 타고 다녔었어요. 제가 테슬라를 타고 다니다가 BMW 구형 118D를 타고 다니자니 좀 옵션도 많이 부족하고 특히 이 주행보조 옵션이 많이 부족해서 아무래도 경유 차량이다 보니까 10만 킬로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정비하러 가면은 뭐 이거 바꿔야 된다 이거 바꿔야 된다 뭐 그리고 오일이 샌다 DPF 클리닝을 해야 된다 흡기 클리닝 배기 클리닝을 해야 된다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차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그냥 타고자 했었는데 좀 사람 마음이 자꾸 옆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마음이 좀 조급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와이프에게 이왕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유튜브 영상도 좀 찍고 요즘에 핫한 캐스퍼 내가 타보니까 너무 좋더라 같이 시승을 해보고 한번 타보자 라는 생각을 해서 한 2주 동안 거의 설득을 매일같이 했던 것 같아요. 막 설득하면서 아 이거 좋다 캐스퍼 막 이러면서 귓속말에 대고 막 해가지고 와이프가 막 아침에 일어나면은 새벽에 캐스퍼 나와서 캐스퍼 얘기 좀 그만해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설득을 했었습니다. 기나긴 설득 끝에 캐스퍼 일렉트릭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차량 살 때 고민을 두 가지로 했었어요. 첫 번째는 가성비 차량으로 어차피 출퇴근용인데 그냥 가성비 차를 살까. 두 번째는 그냥 옵션 진짜 풀옵션으로 넣어서 아쉬운 거 하나도 없이 왜냐면 제가 아이오닉 5를 예전에 깡통으로 사가지고 차를 팔고 다시 옵션 들어간 옵션으로 다시 산 적이 있었거든요. 두 가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결정한 거는 풀옵션으로 사자 해서 그 인터넷 온라인으로 들어가시면 직접 계약을 하실 수가 있어요. 10월 11월에서 막 기획전 차량이라고 해가지고 할인도 조금 해주고 미리 생산해놓은 차를 판매하는 그런 기획전이 있었어요. 이 기획전 차량이라고 해서 100만원 할인해주더라고요. 그래서 100만원 할인을 받고 경기도 용인시 보조금을 받아서 803만원 받아서 총 차량 금액 2,500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거기서 취득세 한 70만원, 탁송료 20만원 해서 대략적으로 세금 포함 2,600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등록도 제가 직접 하고요. 번호판도 직접 달고 그렇게 직접 구매를 했고 기존에 118D를 판매를 했어요. 개인 거래로 렌트하신 분 잘 만나서 118D를 대략 한 1,000만원 정도에 판매를 했어요. 1,000만원을 선수금으로 넣고 나머지 금액은 할부를 최대한 길게 해서 원료금을 좀 줄이자 해서 지금 60개월로 해서 한 20만원 후반대 이 정도 사이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5년 동안 열심히 갚으려고 캐스퍼 일렉트릭 영상도 많이 올리고 다른 영상들도 많이 올리고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구독이랑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으니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한국 나이로 3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갔어요. 보험료를 계산해보니까 처음으로 50만원 밑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내가 그동안 탔던 테슬라, BMW, 벤츠 이런 차들은 보험료가 1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해서 놀랐고 전기 충전 요금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전기차를 2대 타고 있거든요. 테슬라 모델 Y랑 캐스퍼 일렉트릭을 타고 있는데 각각 결산하기는 좀 힘들어요. 어차피 같은 카드로 찍어서 한 달치를 요금을 보니까 11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해서 한 달 동안 한 15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15만원 정도 나오고 제가 이 차 타고 경주를 갔다 왔잖아요. 중간에 라이브 하면서 전주도 간 적이 있는데 그게 한 15,000원, 15,000원씩 그 정도씩 들어갔더라고요. 총 한 18만원 정도 그 정도 나왔어요.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카드 할인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ID EV 카드를 사용해요. 삼성카드, 이건 광고 아닙니다. 기름 할인되는 카드 뭐 RPM 카드 하나 써서 전기차로 넘어왔기 때문에 ID EV 카드를 쓰는데 월 한도 3만원 한도로 충전 요금의 3만원 정도를 이걸로 할인을 받아요. 차 2대를 쓰면서 한 15만원 정도 나온
나온 것 같아요. 예전에 118D 탈 때는 모델 Y 전기차 충전료는 한 10만원, 12만원 정도 나왔고 118D 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와이프가 좀 출근을 하게 되면 2번 정도 주유를 하고 출근 많이 안 하면 한 번 정도 주유를 했었는데 이번 달만 해서 전기차 2대 타는데 한 15만원 정도 나왔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15만원 정도 그 정도 유류비가 적게 나오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차량 할부금을 지금 내고 있는 걸로 만회를 하면은 할부금을 지금 월 한 15만원 정도를 내고 있다 생각을 하면 될 정도로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만 할부금을 내기 위해서 중간 광고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필요 없다 싶으신 분들은 건너뛰셔도 좋습니다. 한 2분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이 산뜻한 캐스퍼를 구매하고 아저씨가 귀여운 차 타는데 차에서 신내 난다는 얘기가 듣고 싶지가 않아서 방향제를 찾아봤는데요. 여러 방향제를 찾아보다가 요즘 MZ세대에서 가장 인기 있다는 벤볼릭 방향제입니다. 저는 사실은 방향제를 차에 잘 놓지 않았어요. 저희 애 냄새에 민감하기도 하고 가끔 멀미를 하기도 하고 해서요. 이렇게 여기 넣으세요. 우리 애기도 할 수 있는 벤볼릭. 돌리고 열면 향이 더 많이 나는 거고 향이 더 많이 나는 게 싫다 그러면 이렇게 잠그면 돼. 오케이? 우와. 향이 나죠? 네, 이렇게 아주 고급스러운 벤볼릭. 아주 고급스러운 벤볼릭인 것 같아요. 얘는 냄새가 좀 덜 할 때마다 한두 방울씩 넣어주면 되고 그리고 얘는 여기다. 벤볼릭 방향제의 장점은 덮개로 향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덮개를 돌리면 이 창이 열리고 창을 줄이면 덮개가 닫힙니다. 차에 냄새가 좀 많이 난다 생각되면 덮개를 열고 좀 냄새를 줄이고 싶다 싶으시면 아예 덮개를 막아버릴 수도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이 벤볼릭 방향제는 7가지 정도의 향이 있는데 제가 선택한 향기는 클린코튼이라는 향입니다. 베이비로션 비슷한 그런 향기인데요. 신내나고 싶지 않은 아저씨인 저한테 안성맞춤인 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벤볼릭 방향제가 대단한 점이 있는데 방향제를 온라인으로 사면 향기가 내가 원하는 향기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물론 벤볼릭 방향제는 대부분 향기가 괜찮지만 벤볼릭에서는 향기를 맡아보고 불만족스러울 시 100% 무료 교환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냥 이 문구만 봐도 벤볼릭이 얼마나 향기에 자신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제 차에 놓기도 하지만 주변 분들에게 선물로 드려도 참 좋을 것 같은 예쁜 패키지에 들어있었습니다. 이 영상 설명란에 구매 링크가 있어요. 현재 1+1 판매를 하고 있으니 이거 같이 구매하셔서 산뜻한 자동차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벤볼릭. 이 차를 타면서 장점부터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장점, 차가 작은 것이 장점이다. 이게 뭔 소리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최근에 투싼을 12년 동안 타고 소렌토로 바꾼 친구의 인터뷰 영상을 좀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올리면서 제 친구가 하는 말이 소렌토의 단점이 차가 좀 큰 게 단점이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공감이 갔는데 캐스퍼 일렉트릭을 타면서 차가 작아서 많은 장점을 느끼고 있어서 공감이 갔습니다. 차가 작아서 좋은 점은 일단 기동성이 되게 좋다는 점인데요. 저는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많이 타는데 차를 잠깐 주차하거나 정차하거나 거래처 들어갈 때 차 잠깐 대놓고 거래처 올라갔다가 다음 거래처로 이동하고 이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차를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시간이 좀 단축되죠. 아무래도 차가 작으니까 제가 업무를 보는 시간도 좀 줄어든 것 같은, 일을 조금 덜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차가 작으면서도 혼자 다닐 때 혹은 와이프랑 3명이 타고 다녀도 좁아서 불편하다라는 생각은 없거든요. 공간은 넓으면서 차 자체는 제가 타고 다니던 차보다 작으니까 좀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네 마실 다니기도 참 좋고 아이 학원에 데려다주고 잠깐 기다리면서 주차하고 기다릴 때도 참 좋았습니다. 요즘에는 모델 Y보다는 이 캐스퍼를 더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장점은 옵션이 되게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국산차 추세가 옵션에 대한 급에 대한 경계가 좀 허물어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최근에 타본 차량 중에서는 EV3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받았는데 이 캐스퍼도 이 경차급에 맞지 않는 옵션들, 그 EV3 같은 경우는 소형차에 맞지 않는 옵션들을 많이 넣어줘서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불편하지 않도록 편하게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또 특징인데요. 이 캐스퍼 같은 경우도 경차급에는 과하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주행보조 장치, 차로 유지 보조 장치, 고속도로 주행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되게 괜찮은 성능의 것들이 들어갔고요. 어라운드 뷰, 실내 V2L, 듀얼 에어컨 등 안전 그리고 편의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제가 불편하다고 느낀 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뒤에 언급드리겠지만 무선 충전기나 그 디지털 키 터치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어서 완성도는 좀 부족하지만 옵션이 되게 풍부하다는 점이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장점은 공간 활용이 되게 좋다는 점인데요. 차는 작아서 좀 절대적인 공간은 좀 부족하지만 시트를 접거나
밀거나 당기거나 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얘가 경차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은 좀 좁거든요. 풀옵션 기준으로는 이 2열 시트가 좀 이렇게 앞으로 슬라이딩 됩니다. 그래서 트렁크 공간을 크게 쓰고 싶을 때는 크게 쓸 수도 있고, 이 앞열 시트 접고 뒷시트 해서 차박을 하는 점도 상당히 괜찮은 점이라고 느껴졌습니다. 트렁크 아래 공간도 상당히 잘 마련이 되어 있고, 작은 공간을 얼마나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이렇게 고심한 흔적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차는 작지만 공간 활용이 되게 좋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승차감이 좋다는 점인데요. 캐스퍼 일렉트릭 제 리뷰까지 보러 오신 분들은 되게 많은 리뷰를 보셨을 것 같은데, 이 리뷰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이 차는 승차감이 참 좋다 하는 점이에요. 시내 주행할 때는 승차감이 되게 좋다고 느껴집니다. 경차급을 넘어선 승차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모델 Y를 타고 있는데 어떤 구간에서는 테슬라 모델 Y보다 더 좋은 승차감을 나타내주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점은 귀엽다, 예쁘다. 예. 차 자체가 그렇다는 점이에요. 사람도 귀엽고 이쁘고 잘생겼으면 눈길이 한 번 더 가는데, 이 차도 되게 귀엽죠? 한번 보시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내가 그걸 바란 것 같아? 어? 좋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가 있는데,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타보니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는 차인데요. 제가 직접 느낀 단점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입니다. 이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뭐가 큰 단점이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일반 차량은 TPMS 센서가 들어가서 타이어의 공기압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타이어 4개의 공기압이 모두 모니터링이 돼서 모니터에 표시가 되는 방식인데요. 이 캐스퍼 같은 경우는 공기압 경고등이 간접식이라서 ABS의 휠 스피드 센서를 사용해서 키 회전수를 측정해서 회전수가 이상한 곳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되면 경고등을 띄웁니다. 문제는 이 캐스퍼는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공기압에 이상이 없는데도 경고등을 띄운다는 점인데요. 처음에는 뾰족한 거를 밟아가지고 타이어 공기압이 실제로 안 좋나? 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타이어를 점검해보면 타이어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저는 타이어를 차량 구매하자마자 올웨더 타이어로 교체를 해서, 타이어를 교체하고 나서도 경고등이 뜨는 걸 보면 타이어 문제는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이 공기압 경고등이 뜨는 조건이 있는 것 같은데, 출퇴근처럼 좀 차가 밀릴 때 가다 서다를 반복할 때 휠스피드 센서가 주행하고 정차를 반복하다 보면 타이어에 이상이 있다고 감지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한 7, 8번이나 떠서 또 이러네 이러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초기화해서 탑니다. 초기화를 하면 경고등이 없어집니다. 이게 문제는, 이러다가 진짜 타이어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도 그냥 초기화하고 타다가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캐스퍼 일렉트릭 그 동호회 가보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중국산 TPMS 따로 설치를 하시더라고요. 중고차 많이 탈 때 제가 다이로 많이 했던 그런 다이인데, 그거를 지금 2025년도에 이 3,300만 원짜리 이 전기차에 그거를 사용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안 쓰고 있는데, 어쨌든 좀 불편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안전에도 직결되는 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빨리 고쳐달라고 많이 찾아가다 보니까 현대자동차에서도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루빨리 좀 고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첫 번째 단점으로 꼽아봤습니다. 현대분들 이렇게 하면은 차 못 팝니다. 네, 얼른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단점으로는 이 운전석 발 공간이 좀 좁다는 것이에요. 제가 캐스퍼 일렉트릭 영상을 올리면 올릴 때마다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것이, 왼발 공간 어때요? 왼발 공간 어때요?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사실은 지금은 제가 어느 정도 적응을 해서 답답하고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른발 공간에 비해서 왼발 공간이 작고 풀 레스트가 따로 마련이 돼 있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경사져 있는데, 여기다 발을 올려놓을 수는 있는데 따로 여기다가 풀 레스트다 라고 말씀드리긴 좀 뭐하거든요. 타시는 분들은 이 차 왜 이렇게 답답하지?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180에 한 90km 정도 나가는 좀 거구인데, 저보다 좀 더 덩치가 있으신 분들은 좀 타기가 힘드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공간도 공간인데 이 다리가 차에 딱 붙어서 타기 때문에 나중에 운전석 측면 사고가 났을 때 좀 크게 다칠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사고가 나면은 이 운전석은 부딪히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항상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게 좀 한편의 불안감이지 않을까. 어떤 분들은 이 전기차가 불날까봐 구매를 못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마음속 한편에서 불안하다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이
단점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돈 조금 더 내고 아이오닉 5, 뭐 EV3 이런 걸로 가시면 이거는 해결되니까 다른 차를 구매하시면. 그 다음 단점은 일부 옵션들의 허접함입니다. 제가 장점으로 나열한 것 중에 하나가 옵션이 풍부하다는 점인데요. 한편으로는 이 옵션을 끼워 넣기 위해서 대충 넣어뒀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옵션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타이어 공기압도 그 중에 하나고요. 디지털 키 투 터치와 무선 충전 거치대, 눈부심 방지 기능이 없는 룸미러, 이런 것들이 그런 점을 느끼게 해줬는데요. 디지털 키 투 터치는 휴대폰을 차로 갖다 대면 차가 열리는 기능입니다. 이게 어떨 때는 작동을 하고 어떨 때는 아무리 갖다 대도 작동을 안 해요. 아무리 핸드폰을 갖다 대도 허우적 거려도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요즘에는 그냥 스트레스 받고 싶지가 않아서 블루링크로 차 열고 가서 탑승하고 차 시동은 이 디지털 키로 시동을 거는 그런 방식으로 좀 차를 운용하고 있는데, 블루링크 같은 경우는 통신을 이용해서 차를 제어하기 때문에 열림 딱 누르면까지 신호가 오는데 대략적으로 한 10초 정도 걸려요. 이 디지털 키 터치가 인식됐을 때는 딱 터치를 하면은 그냥 바로 열렸었거든요. 블루링크는 아무래도 이렇게 통신을 거쳐서 오다 보니까 딜레이가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폰 12 미니를 서브폰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메인폰은 맥세이프로 충전을 하고 서브폰은 무선 충전기에다 올려놓고 충전을 합니다. 이 아이폰 미니는 이 핸드폰이 작아서 그런지 잘 맞춰야 충전이 됩니다.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요즘엔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키카드 올려놓고 그냥 키 인식시키는 용도로만 쓰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댓글로 이거 키 올려놓고 충전하기 때문에 충전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키 빼고 해도 안 됩니다. 예, 키 빼고 해도 안 되니까 그런 댓글은 좀 삼가주시고, 여러 가지 많이 해봤어요. 제가 좀 차갑고 많이 실험하는 그런 타입이라서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옵션이 디지털 키 투 터치, 이 무선 충전기, 그리고 외부에 V12 그거랑 뭐 뒤쪽에 트렁크 LED 해가지고 묶여 있어요. 컨비니언스 플러스라는 옵션으로 60만원에 묶여 있거든요. 옵션은 안 넣어도 불편하지 않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여기 무선 충전기 없이 그냥 공간이면은 더 수납 공간이 더 편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V2L 어댑터 같은 경우도 중고로 한 10만원 돈이면 살 수 있으니까 중고로 사시면 되고, 캐스퍼가 특이한 점이 실내 V2L이 프리미엄 등급에도 기본 옵션이라는 점이에요. 이게 처음에 차 생산할 때 원가 이런 것 때문에 이거를 빼는 게 오히려 원가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 넣어주시는 것 같거든요. 필요할 때는 저도 이거를 그냥 갖고 다니거든요. 한 번씩 쓸 일이 있어서 이걸로 연장해서 쓰시고 60만원을 그냥 아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단점은 어쩔 수 없는 경차 베이스라는 점이에요. 이 캐스퍼는 경차에서 길이를 늘리면서 소형차가 된 케이스인데요. 아무리 소형차라고 하지만 경차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점들이 있습니다. 장거리 주행을 할 경우에 승객들이 매우 힘들다는 점, 경차라서 차를 타고 다니면 좀 잘 안 껴줘요. 진짜 안 껴줍니다. 물론 저도 테슬라 타고 다닐 때 경차 잘 안 껴주긴 하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얘기하니까 우리나라는 뭐 차종에 따라서 안 껴주는 게 아니라 원래 안 껴준다. 다들 빨리빨리의 민족이라 원래 안 껴준다. 경차라서 핸들을 조금 더 꺾어야지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잘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뒤에가 좀 가까워서, 차가 작아서 가까워서 좀 안 껴주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이런 점들이 저한테는 단점으로 좀 와닿았습니다. 이건 한번 타보시면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달간 차를 타면서 느낀 점들을 짧은 영상으로나마 좀 남겨봤는데요.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은 차량인데 영상으로 다 담지 못하는 점이 조금 아쉬운데, 제가 라이브 방송을 좀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라이브 방송 제가 키면 좀 한 번씩 들어와 주시면 식당생활 하면서 이건 어때? 이것도 켜졌어? 뭐 이러면서 라이브 방송 하니까 라이브 방송도 좀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전기차 영상, 캐스퍼 일렉트릭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